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13화를 시작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올가을 첫 한파가 찾아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난로를 켜며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오는구나. 노을마을의 5번째 겨울이.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괜찮으실까?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난방유는 충분할까? 그날 오후 제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가 도서관으로 달려오셨습니다. 79세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소. 무슨 일이세요? 보일러가 고장났소. 물이 안 나와요. 11월 말 기온은 벌써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노을마을에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5가구나 더 계시다는 걸.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노을마을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홍기철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민재 씨와 최지훈 씨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집 보일러실은 차가웠습니다. 보일러 화면에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씨가 보일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오래됐네요.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최소 20년은 된 것 같은데요. 부품도 단종됐을 겁니다. 최지훈 씨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수리비가 최소 50만 원이래요. 교체하면 200만 원 넘고요. 홍기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괜찮소? 내가 뭐 이불 하나 더 덮으면 되지. 할아버지, 영하 10도인데요. 나 젊었을 때는 영하 20도에도 살았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79세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이불 하나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 그날 저녁 이장 박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홍기철 할아버지 댁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알았소.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겠소. 그런데요, 이장님. 네. 혹시 다른 어르신들 댁은 괜찮을까요? 전화 너머로 이장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사실 걱정이요. 독거 어르신들이 5가구 더 계시는데 올겨울 걱정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영 사회복지사와 함께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76세 이영자 할머니. 할머니, 보일러 잘 돌아가나요? 돌아가긴 하는데 기름값이 무서워서 거의 안 켜요. 그럼 추우시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뭐 약한 사람도 아니고 전기장판 하나면 충분해요. 두 번째 집, 81세 김만수 할아버지. 할아버지, 난방은 어떻게 하세요? 거실만 켜요. 방은 안 켜요. 왜요? 기름값이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와요. 연금으로는 벅차요. 세 번째 집, 74세 박순희 할머니. 저는 낮에만 켜요. 밤에는 꺼요. 밤이 더 추운데요. 그래도 낮에 따뜻하면 밤에도 좀 버틸만 해요. 네 번째 집, 78세 최기남 할아버지. 저는 아예 안 켰어요. 아직 11월이잖아요. 12월 되면 켤라고요. 다섯 번째 집, 79세 홍기철 할아버지.
보일러 고장나서 못 켜요. 한지영 씨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관으로 돌아오는 길, 한지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겨울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게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 황대식 총괄, 강민재 씨, 최지훈 씨, 윤하늘 씨, 그리고 김순덕 부의장. 한지영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거 어르신 5가구 모두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한 분은 보일러 고장, 4분은 난방비 부담으로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황대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협동조합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홍기철 할아버지 보일러 수리비 50만 원은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난방비는 강민재 씨가 노트북을 열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3개월 한 가구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면 4가구니까 총 240만 원입니다. 보일러 수리비까지 하면 290만 원이네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협동조합 예비비가 500만 원 있소. 충분히 가능하오. 그런데 최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뭔데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냥 돈만 주는 게 능사일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 말은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잖아요. 돈을 들여도 혼자 추운 집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 말에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하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있어드리면 어떨까요? 다음 날 회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황대식 씨가 칠판에 겨울나기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보일러 수리와 점검. 둘째, 난방비 지원. 셋째, 돌봄 네트워크. 강민재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일러는 제가 맡겠습니다. 최지훈 씨랑 같이 전문가 불러서 5가구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최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검하면서 간단한 수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부품 필요한 건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윤하늘 씨가 말했습니다. 난방비는 협동조합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거로 했죠? 그럼 저는 난방유 공동 구매를 알아볼게요. 대량으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대요. 김순덕 부의장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면사무소 정민수 계장님한테 연락해서 정부 지원금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영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봄 네트워크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볼게요. 매일 안부 전화, 주 2회 방문, 이렇게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최지훈 씨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추운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 혼자라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외로움. 노을마을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재 씨와 최지훈 씨가 공구 상자를 들고 홍기철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보일러실 앞에서 전문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낡았네요. 부품 교체해야 할 게 3개예요.
술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솔직히 새로 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강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일단 수리로 갑시다. 새 보일러는 내년 봄에 생각하고요. 수리가 시작됐습니다. 물 빠지는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최지훈 씨의 비명. 아, 뜨거워. 물이 튀었습니다. 최지훈 씨 얼굴에 홍기철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약과죠. 하. 그런데 또 물이 튀었습니다. 이번엔 강민재 씨 머리에. 강민재 씨는 말없이 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보일러의 복수입니다. 할아버지와 기사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시간 후 드디어 보일러가 돌아갔습니다. 드르르르륵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는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네, 정말 따뜻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뜻함이란 단순히 온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신경 쓴다는 것, 그것도 따뜻함이라는 것을. 나머지 내 가구도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이영자 할머니 댁, 보일러 필터 청소, 김만수 할아버지 댁, 온도 조절기 교체, 박순희 할머니 댁은 배관 보온재 추가, 최기남 할아버지 댁엔 보일러 압력 조정. 모두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그동안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계셨습니다. 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뭐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우리가 바로 달려올게요. 이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든든하네. 한지영 사회복지사가 만든 겨울 돌봄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안부 전화,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직접 방문, 응급상황 24시간 연락망.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월요일 안부 전화는 윤하늘 씨가, 화요일 방문은 최지훈 씨, 수요일 안부 전화는 강민재 씨, 목요일 안부 전화는 황대식 씨, 금요일 방문은 한지영 씨가, 주말 안부 전화는 박자연 씨가, 그리고 응급 상황에는 오성민 배수진 의사 부부가 대기했습니다. 첫 주 월요일 아침 윤하늘 씨가 홍기철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윤하늘이에요. 오, 하늘이구나. 주무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보일러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네. 방이 따뜻해. 밥은 드셨어요? 아침은 죽 끓여 먹었어. 좋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홍기철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걱정해 주네, 고맙네. 화요일 최지훈 씨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오, 지훈이. 뭐하러 왔너? 그냥 얼굴 보러 왔죠.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최지훈 씨는 부엌으로 가서 뚝딱뚝딱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들면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쓸쓸한데
이렇게 누가 같이 있어주니께 좋네. 김치찌개가 끓었습니다.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맛있네. 너가 해줘서 더 맛있어. 그날 밤, 홍기철 할아버지는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겨울은 덜 추웠습니다. 윤하늘 씨가 알아본 결과 공동 구매로 난방유를 사면 리터당 100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하늘 씨가 설명했습니다. 독거 어르신 5가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함께 공동 구매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요? 한 집당 겨울 3개월에 약 10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0만 원이면 크네요. 우리도 참여할까요?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협동조합 명의로 대량 구매 계약 맺겠습니다. 그날 노을마을 35가구가 공동 난방유 구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김순덕 부의장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민수 계장님이 알아보니까요.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대요. 진짜요? 네. 신청하면 한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대요. 한지영 사회복지사가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금이 승인됐습니다. 이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네. 고맙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노을마을의 독거 어르신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주 2회 누군가 방문했습니다. 보일러는 따뜻하게 돌아갔습니다. 난방비 걱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독거 어르신 5분을 초대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황대식 씨가 준비한 따뜻한 국밥, 윤하늘 씨가 만든 샌드위치, 강수진 씨가 가져온 수제 케이크, 홍기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산 지 5년 됐소.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외로워지더라고.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웠소. 이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요. 누구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요. 김만수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소. 전화도 오고 사람들도 오고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좋소. 최기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다들 고마워요. 덕분에 이번 겨울은 무섭지 않소. 박순희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이 들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 같고,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내가 아직 사람인 것 같아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영 사회복지사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어른이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이세요. 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농사도 인생도. 윤하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덕분에 저희도 행복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생각보다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소담 할머니가 회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나이 들면 외로워.
근데 여기는 외롭지 않아. 함께 있으니까. 그날 밤 독거 어르신들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노을 마을은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는 보일러가 고쳐졌을 때가 아니라 최지훈 씨가 함께 저녁을 먹어줬을 때 진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난방비를 지원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추위는 두 가지라는 것을. 하나는 기온의 추위. 이건 보일러와 난방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의 추위. 외로움, 고립감, 쓸모없다는 느낌. 이건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을마을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추위는 함께 있어줌으로써 녹일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에 안부 전화 한 통, 주 2회의 방문, 함께 먹는 저녁 한 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면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을마을은 따뜻합니다. 겨울은 추워도 마음까지 얼지는 않는 마을. 노을마을은 오늘도 그렇게 따뜻하게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을마을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